자, 교재 132페이지고요. 탄력성 결정 요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요. 탄력적이면 가격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비탄력이면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만약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요. 중개 실무 하잖아요. 실무를 아주 탁월하게 실력이 뛰어나면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실력이 탁월해요. 출중합니다. 대처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비탄력입니다. 최근에 읽어본 책을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나와요. 공인중개사가요. 실무 능력이 탁월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안 합니다. 컨설팅을 개설합니다. 컨설팅. 컨설팅하고 중개업 차이가 뭘까요? 수술 사이죠. 예. 중개사무소는요. 법정 수수료. 컨설팅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가요. 실무 능력이 탁월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요. 상담하는데 상담료가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찾아와서 상담만 하면요. 50만 원 주고 상담해야 됩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점집이 있죠. 예.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정값도 비싸.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기본 수수료 50만 원입니다. 물건 소개받습니다. 항상 3개를 소개합니다. 건물 A다, 건물 B다, 건물 C다 3개를 소개합니다. 3개 소개하는데 개당 50만 원씩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소개받으면 기본 2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줄을 섰어요. 왜 줄을 섰을까요? 이 사람하고요. 상담하고 소개받고 선택했더니 돈 버는 건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 거야. 200이 아깝다, 안 아깝다? 하도 안 아까워요. 소문나버립니다.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줄을 섰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막 200씩 그냥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억대 이상을 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죠? 탁월하니까, 비탄력적이니까 이걸 세게 바라도 줄을 선대 말입니다. 매출이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또 뭘 암시하죠? 여러분이 합격하면요. 자기적은 똑같아. 예, 똑같아. 뭐 1등 했다고 검태도는 자기적 줍니까? 꼴등 했다고요. 합격만 하면 꼴등 했다고 누른 똥종에다가 그런 자기적 줍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자기적은 똑같은데 이제 합격한 다음에 실무 능력 차이, 능력 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합격했다. 그때보다 요이땅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올려서 받으세요. 돈 많이 번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업도요. 이걸 생각하세요. 뭔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가격 내리고 이러면 올리고요. 그 탄력성은요. 항상 시험을 떠나서도 항상 평생 전부 다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4번째입니다. 4번째 기간입니다. 주로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정반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주택을 할게요.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주택은 단기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뭐 공급은 둔감하다, 못 짓는다, 비탄력적입니다. 주택을 짓는데 장기 2년, 3년 주게 되면 주택은 100세대건 1000세대건 공급을 얼마든지 민감하게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5번째요. 상품의 성격입니다. 상품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사치품이다. 사치품인 경우는 비싸요, 싸요? 비싸다. 다른 말로 가격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럴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탄력적입니다.
정반대로 생활 필수품 있죠. 필수품은 비싸다, 싸다? 싸다. 가격 수준이 낮다는 말입니다. 이럴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탄력적, 비탄력적. 이럴 때는 탄력적이고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또 저럴 때는 비탄력적이고 둔감합니다. 탄력적이면 내려야 됩니다.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이어서 봅니다. 4번 목차에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요, 지문 잘 나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2개 있죠. 자,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똑같이 그림 그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그래프가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는요, 세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요. 자, 토탈 레비뉴 해석하면 총수입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게 탄력성, 아래쪽이 총수입입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총수입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동일한 수요곡선인데요. 한 가운데 있는 점, 요 점이 교재 보니까 탄력성이 얼마 돼 있다? 1.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네? 크다. 탄력적입니다. 여기는 점은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동일한 수요곡선상에 점의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고 있죠. 이것을 일반 경제학은 점탄력성, 점탄력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왜 그러죠? 자, 왜 그런지는 시험과는 거리가 멀지만은요. 설명은 한 번은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자, 한 가운데 있는 점은 1이잖아요. 1.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왼쪽 좌변과 오른쪽 우변은요. 길이가 같아, 다르다? 같잖아요. 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좌변을 A라고 불러요. 우변을 B라고 불러요. 그냥 이만 하시면 돼요. 힘이 안 나온 거니까요. 탄력성은요. A분의 B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길이가 10cm다. 또 10cm다. 그러면 길이가 10이고 10이고 똑같은 길이잖아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는 이 지점입니다. 얘는요. 좌변이 A가 되고요. 다음에 우변이 B가 됩니다. 좌변은 짧고 우변은 길다 맞죠? 그럼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2cm고 얘가 바로 20cm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가 얼마? 2cm밖에 안 되고 B는요 20cm네. 1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이러면 이제 10이 나오니까 1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탄력성 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이 얘는 0이잖아. 0인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총수입이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커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요 지점은 총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지? 극대. 총수입은 극대가 돼요. 그러면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지점은 탄력성이 얼마일 때, 1일 때 끝.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탄력성이 1일 때 총 수입은 언제나 극대가 돼요. 이 극대점은요, 점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언제나 한 점이잖아. 한 점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따라서 극대 불변입니다. 이게 지금 지문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성일 때 언제나 총 수입은 불변이다. 이대로가 지금 지문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1일 때 총 수입은 언제나 불변. 이어서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면요, 불러주세요.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죠. 사치품은요,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은 사치품을 취급하니까 아주 탄력적입니다. 상품들이. 백화점은 항상 계절마다 30% 가격을 올립니까? 30% 세일합니까? 세일하죠. 그래서 가격을 세일합니다. 30% 세일하는 것이 다른 말로 고가 정책이다, 저가 정책이다. 무슨 정책? 저가 정책이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가격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니까요, 세일 첫날 여기 충격을 주니까 첫날 반응은요, 반응이 크다 작다?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가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총수입은 극대화가 됩니다. 따라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저가 정책을 취하면 매출액은 극대화가 된다. 총수입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세 단어만 딱딱딱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대로만 시험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 가격 얼마 받지? 100만 원입니다. 백화점 가니까요, 100만 원짜리 숙녀복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30% 세일하더라. 얼마에 살 수가 있죠?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가격을 내리니까 얘가요,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대칭이 돼요. 화살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탄력성과 총수입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까지 연결합니다. 되게 화살표 하니까요, 요건 잘 따라오는데 여기서부터 또 막히나 봐요. 어떤 분들은요. 이 화살표 방향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요걸 만들어 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예. 별걸 다 만들어 오죠, 그죠? 예. 요거 딱 보면요, 눈이 확 튈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 세일합니다. 확 튀잖아요. 예. 세일하니까 얘가 요렇게. 오케이? 다시 얘가요, 요렇게. 이러고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백화점에서 결국 세일하는 만큼 그만큼 매출액은 이만큼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다. 탄력적이면 내려야 됩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가격을 안 내리고요, 거꾸로 이렇게 올리자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매출액은 뚝 떨어진다. 아무도 안 사요. 백화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적이면 내려야지 큰 돈 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면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제가 적다. 그러면 대체제가 적은 동네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학교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대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요, 만약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요, 매년마다 등록금을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올리죠, 그죠? 예. 항상 정부가 규제 안 하면요, 예, 등록금을 올린다, 인상합니다. 등록금 올린다, 고가 정책입니까? 저가 정책입니까? 고가 정책이에요. 따라서 대학교는 대치가 안 되니까 비틀어지니까 대놓고 등록금을 이렇게 올리더라. 올려요. 올리니까 올리는 만큼 당연히 그만큼 총수입 매출액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고가 올릴 때 매출액은 극대화된다. 이 단어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여기서 이제 대학교가 등록금을 이만큼 받아요. 4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등록금을 기습 인상합니다. 얼마? 450만 원. 이렇게 등록금 인상합니다. 이때 등록금 인상에 탄력성과 총수입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림을 연결합니다. 그래 화살표를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다시 이렇게 대칭이 돼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 대학교에서요, 등록금 이만큼 올린다. 올리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맞습니까? 다시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론, 대학교는 등록금 올리는 만큼 대학교의 매출액은 또 증가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보면 돼요. 만약 그걸로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리자. 등록금 내려요. 내리면 얘가 요거 맞잖아요. 총수입은 요거 맞잖아요. 대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비탄력이면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이래야지 매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요, 항상 탄력적일 때 올려, 내려. 반응이 상당히 늦어요, 지금요. 내린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되고, 비탄력이면 올려, 내려. 올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집안 보고도 반응이 느린데요. 내일이면 어떨까요? 깜깜무소식입니다. 하시겠어요? 예. 우리 시험은요, 이거 딱 나오자마자 바로, 탄력이면 내려. 비탄력이면 올려. 팍팍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 싹 날아가 버리면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일도 더 빨라야 됩니다. 내일은요, 더 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바로 다이어트로 묻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도 잘 까먹으니까 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합니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왜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이유는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기출표. 제가 하는 1년 강의를 철저히 기출표를 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집중 강의하거든요. 나오는 것만 집중 암기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기출에 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출문제도 나온 것도 아닌데 모의고사에서 희한한 문제, 계산 문제 있거든. 그걸 또 머리 싸맵니다. 바보 병신이 병신. 나오지도 않을 거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나올 것만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걸로 올인해버리니까요. 시험 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래 말입니다. 또 제가 간간히 방법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습관. 예. 당장 오늘부터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학교로 만들어줘요. 그런 것만 지키면요. 틀림없이 1차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연말에 1차가 이제 대거 합격하는 거야. 예. 반응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야, 학교는 강의 잘했습니다. 칭찬하면서 상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축구라고 열심히 했는데 학사 모임 가면요.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잘해도 상장이 없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페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강의 잘하면요. 국물도 없어요. 상장이 없대 말입니다. 강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려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강의에서 갑자기 했는데 끝나고 제가 없다. 잘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강설의 비애입니다. 잘하면 상장 얻고 못하면 잘리고요. 예. 그러나 비교합니다. 우리 연예계 가수 있죠. 가수들은요. 다 필요 없어. 노래 한 곡만 히트 치면요. 대박입니다. 큰 상 받잖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보세요. 한 곡 갖고 전 세계 히트를 치고요. 몇백억 벌었을 거예요. 한 곡 때문에. 예. 지금은 한물 같지만은요. 예. 결혼했기 때문에. 옛날에요. 가수 비 알죠? 비. 유명했잖아요. 그 초콜릿 복권에 춤 얼마나 잘 춥니까? 예. 게다가 춤도 잘 추죠. 노래 잘 부르지. 노래만 불렀다 하면요.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칩니다. 그냥. 연말에요. 상을 싹쓸이합니다. 예. 예. 연말에 상 받기 바빠요. 예. 그래서 가수 B가 상을 탑니다. 가수 B가 상을 탄다. 줄여서 비상탄회죠. 암기껏. 따라서 가수 B가 상 탄다. 비상탄회 암기껏입니다. 다시. 비탄력이면 가격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비탄력이면 가격을 상승시킨다, 올린다는 말입니다. 비탄력이면 상승, 올립니다. 탄력이면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해서 탄회. 탄력이면 내린다 해서 비상탄회 하시면요. 얘가 총수입을 증가시킨다라고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렸고, 그러나 이걸로 문제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로지 이거 같고요. 비상탄회. 비상탄회. 그래서 비탄이면 상승, 올려. 탄회,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시킨다.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릴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 OX. 맞는 말입니다. 다시.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일 때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OX. O. 맞는 말입니다. 다시.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OX. X.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OX. X. 내려야 됩니다. 여기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언제? 7월, 8월, 9월, 10월. 자, 날도록 반복합니다. 그러면 지문 탁 보기면 답이 팍팍 나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비상탄회 하니까 암기는 기똥차게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암기는 잘해요. 근데 정작 암기 다 해놓고 문장을 찾지를 못해. 문장을요. 딸랑 암기만 해놓고 지문이 나왔다. 이거를 넣을 줄을 몰라요. 넣을 줄을요. 예.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 연습합니다. 예. 자꾸 연습해가지고 이제 요 문장이 이제 요 문장인 거야. 예. 겨우 이제 알았거든요. 찾은 다음에 이제 자 이제 푸는 게 이제 비상탄인데 비내타상으로 풉니다. 아시겠어요? 또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암기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문제가 풀릴 거예요. 예. 탄력성과 총수입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에 걸어 4번입니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나왔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나왔다. 무슨 제? 무슨 제? 정열, 정상제, 열등제. 교차 탄력성 무슨 제? 무슨 제? 대체제와 보완제.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공급이죠. 공급 탈레성입니다. 공급 탈레성은요, 1번 의. 시합 한번 볼까요? 의는요, 그냥 안 봐도 돼요. 왜? 요것만 지우고 공급만 넣어주면 돼. 예. 되시겠죠? 그래서 다 똑같아. 공급만 싹 바꿔주면 똑같은 의가 되고. 공식. 두 줄, 네 줄이 있죠? 얘는요, 자, 수위 대신에 공급만 싹 넣어주면 돼. 똑같습니다. 다만, 공급은요,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비례 법칙, 공급은 비례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잖아요.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이 없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를 공급으로 싹 바꿔주면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2번요. 탄력성 결정연인데요. 1번, 2번, 3번 있죠. 다 출제가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얘는요. 지난주부터 반복 설명했습니다. 바로 와닿을 거예요.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고서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수직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기억나시죠? 밑줄입니다. 물리적 공급 밑줄, 수직선 밑줄, 완전 비탄력적 밑줄.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두 번째 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상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밑줄입니다. 경제적 공급 밑줄, 우상향 밑줄, 탄력적 밑줄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요. 단기 공급, 장기 공급 정리했잖아요. 칠판 볼까요? 장기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 단기면 비탄력. 다시 탄력, 비탄력.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 탄력적.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불러서요. 장기다, 단기다. 장기. 따라서 장기 곡선은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단기, 장기, 단기.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입니다. 요거잖아요. 밑줄 아세요. 첫 줄.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가파른데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다. 밑줄 하시면 돼요. 3번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 얘도요. 지문은 출제가 되었고 얘는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주세요. 생산 소요기간 적어주고요. 생산 이유가 생산 소요기간입니다. 그러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지? 기간. 기간이 장기면 탄력, 단기면 비탄력을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아니고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럼 얘는 뭘 말하지? 그러면 이제 지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 주택이 있고요. 신규 주택.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나와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새집과 헌집입니다. 그러면 새 주택을 짓는데 하루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걸리잖아. 1년 걸리니까 생산선이 길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즉각 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요, 길기 때문에 공급이 둔감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짓는데 1년 걸리니까 즉각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급이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산선이 길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존주택은요. 중고주택이죠. 그러면 기존주택은요. 내가 마음먹으면 오늘도 팔 수가 있고 내일도 팔 수가 있잖아요. 얘는요. 하루 이틀에 바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민감하게 빨리 팔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파는 기간이 짧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아주 민감하다. 탄력적입니다. 밑줄 아세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시차가 크기 때문에 즉 생산성이 길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둔감합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 공급은요. 바로 팔 수가 있죠. 시차가 짧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여기서 자, 이 지문 자체도 출제가 되었지만은요. 얘가 어디서 중요하다? 다다음주 공부하시면요. 정책 넘어가요. 정책에서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나옵니다. 그 조세 귀착에서 다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이걸 다시 조세와 연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탈락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자, 138, 6페이지입니까? 04번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탈락성이 4번이니까 균형가격 5번 되겠네요. 교재를 보시면요. 왼쪽 페이지는 1번 균형가격 결정이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두 개예요.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두 번째가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먼저 균형가격 결정이 나왔다면 얘는요. 예비 없이 무조건 100% 계산 문제만 나와요. 오로지 계산 문제만 나오더라. 그러나 균형가격 이동 얘가 나면 주로 그래프를 주로 그려야 됩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은요. 예비가 없습니다. 100% 계산 문제만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보기 전에요. 교재 보시면 136페이지에 중간에 그래프가 한 개 나오잖아요. 얘는요.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쉬운 겁니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쉬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을 5개 못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여기다가 대문자 Q가 붙어요. 대문자 Q가 붙어요. 대문자 Q는요. 바로 함수. 따라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식을 2개 줍니다. 2개 주면서 그에 바라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프린터 지문 보세요. 13번요. 자, 13번 문제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13번 문제가 동그라미 1번과 뒷페이지 2번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보게 되면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항상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까 공식을 암기하든지 푸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틀을 잡아본다면 균형가격 결정 계산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만약 계산 문제가 2개 함수를 주면서 균형가격 구하시오,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균형가격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묻게 되면요 무조건 일치만 시켜주죠. 따라서 균형을 묻게 되면 무조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 균형을 묻지 않고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해요.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묻습니다. 여기서 시장 상황은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을 말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하면서 시장 상황 묻게 되면요. 이때는 일치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대입하자.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시켜주고 규제하면요. 대입시켜주자. 반복합니다. 균형을 물으면 뭐? 일치. 규제하면 대입. 균형을 물으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문제 풉니다. 13번이죠. 1번 문제 봅니다. 임대 아파트 수요 함수가 QD 이꼴 1400 마이너스 2P가 돼요. 수요 함수 이꼴 14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이어서 공급 함수 QS는 200 플러스 4P이다.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4p이다. 함수를 주면서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묻습니다. 뭘 묻죠? 균형. 그래서 문제가 뭘 묻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묻습니다. 균형을 묻게 되면 무조건 일치한다, 대입한다? 일치시키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치시키자. 그래서 두 개 식을요.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 일치 이꼴 200 플러스 4p 다 풀었습니다. 이 정리만 하면 돼요.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돼요. 숫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항시킨다고 이항할 적에는요. 부호가 그대로 간다.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이항할 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합해서 얼마? 1200. 마이너스 2p가 넘으면 플러스 2p가 되고 합하니까 얼마? 6p가 돼요. 따라서 p 가격은 얼마가 된다? 200입니다. 가격 200 나왔습니다. 다음에 양을 구하자. 균형양은요. 가격이 200 나왔으니까 이 식에다가 그대로 200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200을 넣어주면 양이 일치가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1400 빼기 400이죠. 얼마? 1000. 200 더하기 800이죠. 얼마? 1000. 그러니까 양도 1000 일치가 되네요. 1000 나왔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만 시켜주면 가격과 양을, 균형 가격 양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래프 넣어볼까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죠. 이꼴 1400 마이너스 2p가 나왔고요. 공급 함수가 200 플러스 4p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식을 주면서 문제를 뭐 묻죠?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시오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시켜 대입했더니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200이 나오고요. 양이 얼마 나왔다? 1000이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자, 2번의 기출문제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16회 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위조합니다. 150만 원 규제했다. 규제했어요. 얼마? 150만 원. 150으로 규제했대요.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즉 시장상은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자, 규제했잖아요. 150만 원 규제하게 되면 무조건 일치한다, 대입한다? 대입시킨다. 규제하면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원래 시액에다가요. 150 규제했죠. 150만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부가 150 규제했다, 150 대입시켜주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150 규제했다, 150 대입만 시켜주면 끝. 다 풀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1400 빼기 300이죠. 얼마? 1100. 200 더하기 얼마? 600이죠. 합해서 얼마? 800. 다 풀었네요. 수요가 몇 개? 1100개. 공급이 몇 개? 800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몇 개 더 많다? 300개. 따라서 300개 수요가 많네. 초과 수요. 대입하니까 그대로 수요가 300개 많다. 300 초과 수입니다. 그래서 자, 규제해도요. 문제 어려울 거 없어요. 규제한 것만 대입시켜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균형가격 결정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요. 균형을 모르면 일치시켜주고 규제하면 대입시키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목차 2번요.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균형 가격 이동은요.
칠판 보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쭉 다 넘기니까요. 그래프밖에 안 나와요. 그래프만.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볼까요? 괄호 1번.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화한대요. 괄호 2번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화한대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계속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먼저 괄호 1번부터 먼저 볼게요. 괄호 1번.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하나만 변화한대요. 바로 표가 나오죠. 표를 보니까 단어가 4개 납니다. 첫 번째가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요. 자, 요것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가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예요. 그러면 원래 균형 걸어주고요. 자, 이제 증가 감소 그래프 아시죠? 증가하면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 감소하면 좌측. 증가하면 우측. 감소하면 좌측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우측 좌측. 우측 수요 증가 끝. 이렇게만 그려주면 수요 증가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고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증가하더라. 우리 시험 지문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그래프 빼고요. 말로 묻습니다. 문장으로.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요. 우측, 좌측, 좌측 수요 감소가 돼요. 그래프 다 그랬네요.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락, 하락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하더라.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 얘가 그대로 말로 묻습니다. 세 번째, 공급 증가다. 공급 증가는 우측, 좌측, 우측. 끝났습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균형점이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락, 하락하고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 틀리고 증가한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급 감소다. 우측, 좌측, 좌측. 공급 감소입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락, 상승하고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대로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 고로 3번 있죠. 가격 타락선 크기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 얘가요. 그래프가 복잡하고 또 얘가요. 출제위원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꼭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얘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